자, 스마트 스토어는 쿠팡이랑 다르게 뭐 배송 템플릿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자료들 다 팔다에 가져가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같이 쿠팡 등록했던 그 다팔자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상점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누르셔서 상점 관리 누르시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점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마켓들을 다시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저는 마찬가지로 그냥 별칭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어주고요. 대표 아이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등등의 정보들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거 이제 고객집 연락처는 사장님들 전화번호, 업무번호가 있으시면 업무번호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내가 판매자 센터 로그인할 때 쓰는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동용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는 스마트 스토어 오셔서 스토어 전시 관리, 그리고 스토어 관리 쪽으로 오셨을 때 API 정보라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API 대행사에 상품 API를 오너 클랜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지정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다팔자에서 정상적으로 계정 등록이 되실 거예요. 저도 보기를 위해 사장님들께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었죠. 이것만 해주면 돼요. 얘는 마켓에서 뭐 따로 배송 정책 만들고 할 게 없습니다. 하고 저는 상점 추가하자마자 상품 자동 판매 중지 삭제랑 가격 인상 상품 관리 자동 품절까지 클릭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DB를 짜주시면 되는데요. 오너 클랜 오셔서 DB 다운로드로 가서 DB 세트 만들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세트 제목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할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름 지어주고요. 이 계정은 영세 계정이다 보니까 수수료는 이제 3. 아까 13%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략 4%라고 하고, 잠시만요. 정확히 하는 게 좋으니까. 영세면은 2%네요. 2%에 노출 수수료 2%까지 해서 4%. 4% 입력을 하고요. 얘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 보시기 편한 이름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다팔자 솔루션 쓸 거기 때문에 다팔자 클릭하고 파일당 상품 수는 저는 마켓에 이미 상품이 좀 등록되어 있어서 한 파일에 많이 담아봤자 다 등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2,000개, 파일 하나 딱 2,000개로 담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마켓들에 비해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알고리즘도 정말 많이 발달해 있는 마켓이에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는 업체 자체가 IT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설명드리는 김에 스마트 스토어 주의사항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퇴점 이슈가 좀 있고요. 클린 대상 상품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가퇴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마켓을 운영하시다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런 메일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판매하시는 상품 중 정가품 확인이 필요한 상품이 있어 상품 관련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이 상품이 지금 정품인지 가품인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으니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장님들이 좀 최점이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공급사가 가품을 올려놔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품을 올려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거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여기 보시면 주로 브랜드 상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삼성 청소기 필터라던가 스포츠 의류 쪽에는 아디다스랑 나이키 의류가 굉장히 많이 이런 확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사는 정상 상품,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팔았는데 이 상품 자체가 브랜드이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측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가품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진품이라는 소명 요청을 해. 근데 이 진품이라는 소명 요청이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어떤 상품이 마켓에 올라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려면은 공급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공급사도 뭐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자료를 구해다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무는 또 아니에요. 본인들은 어쨌든 진품을 팔고 있고 판매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냥 판매자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워요. 1대1 문의 남기고 자료 받고 스마트 스토어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명을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소명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미소명 시 네이버 쇼핑 서비스는 가퇴점 조치되며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퇴점 처리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가퇴점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까지도 소명을 하지 않으시면은 완전 퇴점으로 아예 다시 살려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경고 멘트이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에서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뭐 구매자분들이 가끔씩 신고하시면은 이런 퇴점 메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이 오는 메일 내용이 이제 소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같이 옵니다. 판매자 명은 이제 사장님들 스마트 스토어 명이 올 거고요. 지금 어떤 상품 번호에 어떤 상품명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고 이 상품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라 해서 메일에 첨부 파일이 하나 같이 추가되어 계실 거예요. 그 첨부 파일 작성해서 여기 네이버가 메일 보내달라고 하는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안에 소명 서류로 뭐 구매 대행인지 병행 수입인지 직접 판매인지 유통 벤더인지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실 이런 자료를 저희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지 않아도 가태점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는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이거를 정말 정가품 관리를 꼼꼼히 하고 싶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냥 의뢰하는 일상적인 업무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저 서류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하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내용도 많이 부실했고 맨 밑에 내가 이 판매자입니다라고 서명해서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서명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받아주려나 싶었는데 다 처리가 됐네요. 그래서 너무 이 일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류를 엄청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도 없고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너무 꼼꼼히 작성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가태점이 되면은 이 메일을 받으실 거고 이 메일 받고 바로 회신을 해도 스마트 스토어 측에서 검수하는데 2, 3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는 어쨌든 마켓을 쉬셔야 되기는 하세요. 그래서 상황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면 그냥 약간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신고를 받으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명목상 행동을 하기는 해야 하니까 이런 절차들을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2가지 자료를 보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내는 정품 판매 확약서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내 판매당한 명은 무엇인지, 사이트 이름은 뭔지,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유통 경로는 그냥 기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탁 판매이다 보니 기타로 해주시고 상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은 판매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냥 아니요 라고 대답해 주셔도 돼요. 굳이 예 라고 해서 소명 자료들을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조금 텍스트가 잘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오너클랜이라는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으로 판매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DB를 받아서 판매 중이고 해당 상품 취급하는 공급업체에 정품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뭐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조금 더 내용을 첨가를 하자면 그냥 등록하는 상품에 가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넣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만 보내면 스마트 스토어 측에서 당신이 오너클랜 판매자라는 증거를 대라라고 회신이 와요. 그러니까 그 회신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보내실 때 사장님들 오너클랜 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첫 번째 나의 정보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사장님들 여기 아이디 보이게끔 그리고 나의 정보 보이게끔 해서 전체 화면 한번 캡처를 떠주시는 거예요. 캡처 떠서 오너클랜 판매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 이미지랑 이 첨부 파일이랑 해서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가태점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를 못 봤어요. 이거 양식대로 쓰시면은 다 폐점 문제는 해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가 저희 운영하는 쇼핑몰 판매자 연합 있죠?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가태점이라고 검색했을 때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상품을 DB를 뽑으실 때 아예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주로 들어가는 패션 의류 쪽이나 스포츠 레저 쪽은 빼고 등록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게 상품명에 그 브랜드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쪽에서 고객님이 이제 신고를 하시면은 알겠죠. 이름이 안 적혀 있어도 내가 사려는 이 의류가 어떤 모델명이고 이런 것들을 아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팔자에서 상품 등록할 때 상품명으로 아디다스, 나이키 검색해서 그런 상품들 빼고 등록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브랜드는 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거 삼성 무선 핸디형 충전식 스틱 청소기 이런 가전제품들도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가전까지도 제하고 나머지 제가 체크 안 한 이 범위 안에서 등록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체크해드린 카테고리도 상품은 잘 나가요. 잘 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주신 거겠죠. 내가 이 가태점에 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껴서 하셔도 되시기는 하세요. 뭐 마켓 운영에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등록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태점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어떤 브랜드 상품이 섞여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위탁 판매 대량 등록으로 하면은 그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가셔야 되기는 하세요. 그게 이제 위탁 판매의 단점이자 사업 투자금이 안 들고 창고 공간이 안 든다는 최대 장점에 그런 장단점이 있죠. 저희 사업이. 사업 초기 자본은 덜 들지만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고 가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마켓이든 생활 건강이 가장 무난합니다. 상품 수도 많고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것도 많고 스마트 스토어는 식품은 등록해도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판매를 해봤을 때 가급적이면 생활 건강 아니면 패션 잡화. 패션 잡화도 근데 조금 브랜드 상품이 섞여 있을 수는 있으세요. 패션 잡화 아니면 출산 육아. 요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상품이 무엇이 팔릴지는 사장님들이 어떤 상품을 등록하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저가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파워 등급을 달려면 매출 금액뿐만 아니라 건수도 필요하잖아요. 300건 이상이라는 건수가 필요하니까 아예 자잘자잘하게 구매건이 생기는 패션 잡화에서 양말만 뽑아가지고 한번 구매할 때 뭐 양말 하나 해봤자 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니까 배송비 3,000원에 그렇게 구매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살 때 뭐 10쪽씩, 20쪽씩 이렇게 구매를 하시니까 그런 자잘자잘한 상품군들 위주로 뽑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사장님들이 방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살짝 노출을 해드리는 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들을 노출을 해드리는 거고, 결국엔 나만의 방식을 찾기는 찾으셔야 되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사장님들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다 따라 하실 테고, 결국엔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방식으로는 뭐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다른 방식을 추가하면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시라고 한두 가지 팁들을 나눠 드렸습니다. 결국엔 기비 짜는 일은 내 몫이다. 아니면 전략 코드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상품은 되도록이면 최신 상품을 좋아하는 편이라 근데 패션 잡화가 계절을 많이 타기는 하는데 뭐 내가 양말을 뽑겠다 하면은 그거는 계절을 막 엄청 타지는 않죠. 여름 양말, 겨울 양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냥 면 양말을 쓰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체로 상품을 잡고 여기 검색어에 내가 뽑고 싶은 양말, 여성 양말, 남성 양말 이런 식으로 뽑길 원하는 키워드들을 정해주면 조금 더 내 의도에 맞는 DB들이 뽑히겠죠.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김에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판매가는 양말이 3만 원 이상의 판매가가 잡혀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천 원 이하의 500원 이상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리 다매로 아예 주문 건수가 쫙쫙쫙 생길 수 있도록 해보고 저가 상품들은 무료 배송을 웬만하면 안 해요. 무료 배송이라는 게 배송비를 어쨌든 판매가에 녹였다는 의미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이 무료로 배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아니라 공급사들이 계약한 택배비가 있는데 무료로 배송을 해주지는 않겠죠. 다 판매가에 녹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양말 한 짝에 뭐 1,000원, 2,000원 하는데 거기에 무료 배송을 얹었다? 그러면 한 켤레에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고 고객님이 한 켤레에 4,000원, 5,000원 하는 양말을 여러 개 구매할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상품 뽑을 때는 웬만하면은 무료 배송은 좀 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과도한 배송비 책정이 되지 않도록 3,000원 이하로 해주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묶음 배송 가능 수량 표시 사용해 주시면 이게 그거거든요. 이 양말은 10켤레에 한 번씩 택배비를 받겠다.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20켤레 주문하셨을 때 6,000원의 택배비가 발생을 하겠죠. 6,000원의 택배비가 발송을 할 거고 그거를 마켓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는 적용이 되는데 쿠팡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는 다파일자를 위한 기능은 아니고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인데 유일하게 스마트 스토어만 이런 묶음 배송 이 마켓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공급사가 설정한 뭐 10켤레에 3,000원씩 받겠다라는 게 마켓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말에 미성년자 상품이 섞여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은 빼주세요. 스마트 스토어는 성인용품인데
성인 표시를 안 해두면은 클린 대상 상품에 걸립니다. 그래서 클린 대상 상품도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클린 대상 상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안하는 상품 가이드, 썸네일에는 대표 이미지에는 테두리가 있으면 안 되고 텍스트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판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들. 돋보기, 안경에 쓰이는 그 돋보기는 법률상 면허가 있으신 분들만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경사도 아닌데 판매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같이 클린 대상 페이지 가서 조금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등록한 상품이 이 기준에 미달이 됐을 때 처음에는 주의 단계의 페널티라고 하기 조금 그렇지만 주의 단계로 지정이 됩니다. 당신이 등록한 상품이 클린 대상에 위반됐습니다 하고 주의가 되고요. 거기서 한 번 더 걸리면 경고, 거기서 또 걸리면 제한 2,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퇴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경고 단계까지는 그냥 안내만 되고 있어요. 근데 제한 1, 2가 되면은 3일 동안 네이버 쇼핑의 전체 상품 노출 불가라고 노출 제한이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이 아예 막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고객님이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가격 비교 사이트인 네이버 쇼핑에서는 내 상품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가적인 설명도 보면 가품, 이미테이션 및 각종 법령 위반 상품 판매로 구매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품의 판매, 상품 내 성인 이미지 사용이나 성인용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오너클랜에 그런 상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 또는 허위 거래, 직거래, 추가 수수료 요구 등 고의적인 부당거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거는 저희 상품 등록 과정에서 발생을 하진 않겠죠. 이제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린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경고는 이런 내용이 되고요. 위반 사유는 보통은 정보 부족 또는 정보 상위 이런 사유로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 이미지에는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무료 배송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긴 합니다. 대표 이미지에는 뭐 A4 용지 두묶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A4 용지 한 묶음만 발송이 되는 상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부족, 정보 상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사실 위탁 판매에서는 우리가 직접 상품을 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올려놓은 상품을 가져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대량 등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품을 일일이 하나씩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너클랜뿐만 아니라 어느 도매 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이 상품을 검수하고 내가 직접 상세 페이지를 찍고 이 상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버시는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는 추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다 피하고 싶다 하면은 하나하나 개별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시려고 오너클랜에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다팔자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것도 10,000개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는 게 아니라 DB를 한 번에 짜서 대량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매주 월요일 날 드리는 전략 상품 코드를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코드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품이 스마트 스토어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그 한 주 동안 오너클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기 있는 상품인 거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는 고객님들이 구매를 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발생을 안 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해도 클린 대상 상품에 걸리실 수는 있어요. 대신 클린 대상 상품은 지금 보시면은 3월 21일 날짜로 한번 걸렸죠. 이 날짜에 내가 한번 걸려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 이 클린 대상 상품이 9월 21일이 되겠죠? 9월 21일 동안 한 번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이 주의 단계까지 올랐던 게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제한 2까지 갔다. 아직 그런 분을 못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한 2까지 갔다면 6개월 동안은 상품 등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지금 보면 3월 21일, 2월 3일, 2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상품을 등록할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쫙 검열을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검열을 하는지까지는 기준이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리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을 때 내가 오늘 31일자에 1000개 상품을 등록을 했고 판매를 하던 중 클린 대상 상품이 검열이 한번 쫙 돼서 건수가 하나 걸렸다. 근데 그게 3월 21일에 등록한 상품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한번 흐른 거지 이날 등록한 상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3월 21일 날 한 개 걸렸는데 3월 22일 날 또 1000개를 등록하면 이 검열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6개월까지는 클린 대상 경고 조치가 복구가 되는 6개월까지는 상품을 새로 등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어느 정도 사업자가 막힐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구 정지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좀 여러 개 내실 생각은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위험한 상황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다 마켓이 정지될 것 같으면은 저희 사업이 운영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엄청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여기 강사님들도 다 근무하시면서 마켓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켓 운영하고 있고 아직 스마트 스토어 맡기신 강사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DB를 짤 때 최대한 이거는 꼭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마켓들이 우리가 미성년자 상품을 따로 등록할 게 아니라면 떼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아예 강의를 할 때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을 제외하라고 강의를 하네? 그러면 나는 한두 개쯤은 마켓에 미성년자로 개별 등록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마이너 시장을 저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남들이 찾지 못하는 길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은 있으신 분들은 포함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빼주셔야겠죠. 반품 불가 상품도 아직은 반품에 대한 강의 듣지 않으셨으니까 웬만하면 빼주시고 해외 배송 상품 저희 웬만하면 국내 사업자이기도 하고 이제 통관 번호나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얘도 빼주고요. 옵션 있는 상품은 포함해서 뽑아주셔도 됩니다. 추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근데 상품이 좀 깔끔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웬만하면 옵션 있는 것들은 빼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양말로 뽑은 이 데이터들은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네요. 옵션 있는 거 포함해서 뽑고 추가금 있는 걸 빼서 뽑겠습니다. 양말에 추가금 붙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DB 다운로드 세트를 한번 뽑아보면 DB 다운로드 세트 만들기를 해보면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5,600개나 나오네요. 마켓을 다 양말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날짜를 그럼 최신으로 좀 추려보겠습니다. 1000개, 1000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다운로드
눌러서 전체 다운로드 뜨면 파일 열어서 다 파일자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